HTML은 다 작성을 했고 사이트를 브라우저에서 보면 기능도 잘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안에 넣었던 아이콘들도 다 작성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 얘들의 밑줄이나 간격이나 안쪽에 패딩이나 여백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걸 이제 포토샵을 보고 구현을 할 건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되냐면 CSS 리셋부터 해야 돼요. CSS 리셋을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폰트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웹 폰트를 사용을 했다면 웹 폰트를 어떤 걸 썼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단위로 해서 주석으로 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녀석이 뭔가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폰트들의 위계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단위별로 헤더, 뭐 본문 이런 식으로 컨텐트, 부터 또는 이제 서브 페이지가 있으면 어바웃 페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CSS에다가 모두 다 작성합니다. 지금 서브 페이지까지 CSS까지 다 되도록이면 하나의 파일을 쓰시는 게 나중에 유지해 가려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저 순서대로 CSS 리셋부터 먼저 해볼게요. CSS 리셋 해서 구글 할게요. 구글에서 맨 위에 검색 결과, 구글에서 맨 위에 검색 결과 클릭하겠습니다. CSS 리셋으로 검색을 했고요. 들어가서 카피할게요. HTML부터 테이블까지 카피합니다. 자, 복사하셨으면 그거를 CSS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문서를 만들고 지금 걸 붙여 넣으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CSS 폴더 안에 이번에는 reset CSS라고 할게요. 이름을 CSS 폴더 안에 reset CSS라고 저장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전에 HTML에서 CSS를 누굴 불러온다라고 했냐면 CSS 폴더 안에 star CSS를 불러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HTML에서 제 하나만 불러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star CSS 최상단에서 누굴 불러오라고 해야 되냐면 이 reset CSS를 불러온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stars CSS도 열어주십시오. add import URL 경로해서 같은 폴더 안에 있으니까 이름만 적으면 되겠죠. reset CSS라고 하십니다. stars CSS에 가서 최상단에서 add import 여기로 가져와 경로는 같은 방에 있으니까 볼까요? 같은 방에 있겠지. 이렇게 해서 같은 방에 우리가 지금 style CSS에 작성하고 있고 이 CSS에서 reset CSS를 불러온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에 다른 CSS가 불려와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저장하고 리셋도 저장하고 얘도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아까는 어떻게 나오고 있었습니까? 리셋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만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리셋이 쫙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자인에서 웹폰트를 뭘 썼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구글의 웹폰트를 썼다면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디자인 파일 열어볼게요. 메인 홈페이지의 PSD를 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PSD를 열어주세요. 폰트들을 확인을 합시다. 자, 이 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웹폰트를 확인해서 굵기나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로드를 해주세요. 쓴 것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메뉴부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홈, 오픈산스의 볼드, 오픈산스의 볼드, and 프로젝트 타이틀, 로보토의 라이트, 밑에 this is 오픈산스 레귤러,
밑에 C 디테일 오픈 산스 볼드 리센트 프로젝트 보면 라이트 C 올 프로젝트 오픈 산스의 이탈릭 This is 똑같겠지. 오픈 로보토 라이트 클릭 히어 오픈 산스 레귤러 밑에도 오픈 산스 레귤러. 네, 요 정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아래쪽에도 혹여나 있나 볼까. 아래쪽에 카피라이트 오픈 산스 레귤러.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폰트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저도 가서 구글의 폰트에 가서 로드를 할게요. 자, 구글의 웹폰트에 와서 보고 있고요. 오픈 산스 추가 로보토 추가 투 패밀리 셀렉티드 돼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투 패밀리 셀렉티드 돼 있는 거에서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아까 오픈산스의 볼드, 레귤러, 볼드, 이탈릭, 레귤러, 볼드, 그 다음에 레귤러의 이탈릭 해서 이탈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토 라이트, 로보토에는 라이트뿐이 없네요. 잠깐만 잘못했네. 얘가 로보토였고 로보토는 라이트만 있고요. 라이트만 체크를 했고 오픈산스는 볼드 그 다음에 이탈릭이 있어요. 레귤러의 이탈릭. 자, 오픈산스는 3개를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로보토는 라이트만 있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드에 와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링크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로 로드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것보다는 저는 임포트 CSS는 모든 페이지에서 다 불러올 거니까 여기에다 넣어 놓으면 모든 페이지에서 저 폰트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카피를 합니다. at import 돼 있는 부분을 카피를 하고요. 그걸 어디에다가 style css 여기다 작성을 하는데 주의점은 항상 import로 돼 있는 건 css의 최상단에서 불러와야 돼요. 중간에 불러오면 얘가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상단에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불러왔으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여기 이 두 개 카피를 할게요. 폰트 패밀리 해서 요 쓰는 거를 카피를 해서 로드를 하도록 하지요. 주석으로 처리를 해서 얘가 쓸 일이 있으면 여기서 카피해서 저는 쓰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잡는 것들을 해달래요. 레이아웃. 이 페이지의 주요 큰 틀을 잡아주는 CSS를 여기에서 잡고 가겠다고요. 그 다음에 뭐 잡으랍니까? 타이포그래피의 위계들을 잡으래요. 타이포그래피. 그 다음에 자, 지금 작성하는 것들은 사실 스타일 CSS라고 해도 되고 또는 공통으로 불러올 파일이라고 해서 커먼 CSS라 하고 별도로 또 빼도 돼요. 그러면 커먼 CSS에서는 리셋도 불러오고 다 불러오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우리가 내용이 헤더의 컨텐트에 푸터 그리고 about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저것들을 다 불러와서 주석으로 달게요. 그래서 주석으로 다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고요. 저것들만 모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확 눈에 확 튀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CSS를 모아서 관리를 하겠다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주석까지 다 달아줬고 이제 레이아웃을 볼까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디자인은 부스트랩의 레이아웃을 쓰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반응형도 안 나갔고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수동으로 너비를 계산하면서 한다라고 했어요. 포토샵에서 이 페이지의 전체 너비를 잡아주는 녀석은 누구고 걔의 너비는 몇인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드를 켜보면 얘가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이 12컬럼 안에 있습니다. 이 12컬럼의 너비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2컬럼의 너비를 확인해 보면 얘가 지금 1130이 잡히고 있어요. 1130에다가 양옆에 15픽셀씩 패딩이 붙어서 1700이 잡히는 구조예요. 일단 디자인은 지금 1130에 맞춰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잡도록 해볼게요. 자, HTML을 보면 우리가 이 너비마다 공통적인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HTML에 가보면 여기 컨테이너라고 해서 넣은 게 있고 여기에서도 컨테이너라고 해서 1130의 너비를 가지면서 화면의 가운데 놓을 녀석한테다가 우리가 클래스명을 다 공통으로 컨테이너를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스에 와서 레이아웃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with 1130 화면의 가운데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 페이지에서 가장 큰 레이아웃을 잡는 녀석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 너비가 조금 넓게 또는 좁게 하고 싶으면 CSS에 와서 여기 이 레이아웃의 저 컨테이너 너비만 바꾸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모든 페이지의 너비를 한꺼번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목들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가장 큰 제목에는 어떤 폰트를 쓰고 본문에는 어떤 걸 쓰는지 볼까 합니다. 바디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전체에서 그냥 패러그래프가 날로 있는 것들, 그냥 패러그래프를 쓰면 스타일을 잡히는 거에 폰트는 뭘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다른 페이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About도 열어볼게요. About도 열어봤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 페이지의 본문 아무 스타일이 없이 그냥 패러그래프만 넣었을 때 나오는 그 부분은 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저 부분의 폰트와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요. About을 한번 볼게요. About이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About을 보도록 합니다. About을 타이포그래피 타입 툴로 들어가 보니까 오픈 산스를 쓰고 있고요. 패러그래프도 열어볼게요. 18픽셀을 쓰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줄 간격을 27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어에서 지금 홈이든 어바웃이든 그리드를 볼게요. 그리드를 다시 켜보면 확대해보면 이 사이트는 가로줄을 27픽셀에 맞춰놨다고요. 살짝 내려보면 이렇게 27픽셀의 줄 높이를 잡고 그거에 따라서 줄 간격을 3줄이니 4줄이니 우리가 디자인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코딩할 때도 이제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 컬러, 그리고 뭐 줄 높이까지. 왜냐하면 저 줄 높이를 이용해서 위에 간격들이 칼같이 매겨져 있거든요. 위에 보면 로고도 위에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고 2줄 쓰고 있네. 이제 저 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볼게요. 오픈산스의 18픽셀이었답니다. 바디에 컬러도 있었으니까 컬러까지도 마저 다 해볼게요. 어바웃 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컬러도 구현을 하려고요. 18픽셀의 레귤러의 오픈산스의 줄 간격은 27이랍니다. 폰트 두꺼운 거 없고 노멀 18픽셀의 라인 하이트는 27픽셀이라고요.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폰트가 뭐였습니까? 오픈산스였어요. 자, 폰트의 웨이트, 폰트의 사이즈, 라인의 하이트, 폰트 패밀리 다 한꺼번에 한 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한꺼번에 못 써요. 컬러가 아까 카피한 게 날라갔네요. 다시 한번 카피 좀 할게요. 폰트의 컬러는 이렇답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공통적인 가장 기초적인 폰트의 사이즈부터 해서 패밀리 다 지정을 하고 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순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할 때와 순서와 똑같다고요. 지금 대부분 제가 HTML은 다 거의 봐드렸고 이제 CSS 들어갈 때에 지금 오전부터 하는 요 순서대로 해서 하십니다. 자, 바디 잡아줬으면 이제 제목들을 한번 볼까요? 제목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목들 볼게요. 위에 홈페이지의 PSD를 보도록 하죠. 자, 쟤는 두고 여기 프로젝트 타이틀부터 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얘가 제일 큰 타이틀이에요. 제일 큰 제목이라고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 할 때 얘는 H1으로 썼고 얘를 아마 2로 썼을 거예요. 얘는 2나 또는 3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제목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잡을 때 간혹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얘를 H1 썼고 얘를 그러면 타이포그래피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얘를 H1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H1으로 해야 되냐 H2로 해야 되냐 묻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CSS에서 어떻게 잡아 놓으면 되냐면 여기에서 메인 타이틀 메인 DT라고 할게요. 이게 가장 큰 타이틀을 매겨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컨텐츠의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의 서브의 타이틀. 자, 지금 제가 H1, H2 그걸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H2인데도 메인 타이틀처럼 나오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얘처럼 나오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저는 메인 티틀을 누굴 썼냐면 얘를 썼고요. 컨텐츠의 TT는 얘를 썼다고요. 요거 다음에 더 작은 소제목이 있다면 얘를 쓰겠다고요. 클래스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요. 지금 아마 이 사이트에서는 컨텐츠의 서브 TT가 있나 없나 잠깐만 볼게요. 컨텐츠의 서브 TT가 이 사이트엔 없어요. 쓸 일이. 이거 하나 정도 있겠네요. 여기에 This is 프로젝트 얘도 타이틀로 해서 아마 H3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요거 정도 쓴다라고 그럼 하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TT 잡아봅니다. 메인 TT 얘를 잡을 거라고요. 프로젝트의 타이틀이랍니다. 여기에서는 뭐만 잡을 거냐면 글씨 크기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데 색깔까지도 잡을 겁니다. 왜 잡냐면 지금 요 타이틀이 지금 여기에 다 공통으로 쓰이는 타이틀이라고요. 그럼 저 페이지들마다 걔가 H1이든 H2든 상관없이 클래스명은 다 똑같이 메인의 타이틀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군데를 다. 세 군데 다 보면 글씨 크기와 뭐가 같습니까? 색깔이 같아요. 뒤에 있는 배경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공통으로 안 잡습니다. 지금은 폰트만 볼 거라고요. 얘 볼게요. 프로젝트 타이틀 보면 로보토의 라이트고 보면 55픽셀에 컨트롤 T에서 자강까지 확인합니다. 자강까지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게 얘가 라인 하이트가 27인데 이것도 반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 안에서 센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을 거라고요. 요걸 잡는 거 아니에요. 한 줄로 있는 거에는 라인 하이트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두 줄 이상 있는 거에만 라인 하이트를 잡습니다. 자, 55픽셀의 흰색의 대문자에 자간이 25래요. 1001EM이라고 했으니까 작성을 해볼까요? 로보토 라이트에 55 로보토 라이트 카피했고요. 폰트 해서 잠깐만 볼드가 있나요? 레귤러인가요? 레귤러네요. 노멀
55픽셀. 라인 하이트는 안 쓸 거니까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배율,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 컬러가 있었죠? 컬러는 흰색입니다. 자간이 있었죠? 자간. 글자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 레터 스페이싱. 아까 25가 있었으니까 1001 E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025 EM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55픽셀에 라인 하이트는 그냥 100% 했고요. 그러면 폰트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가 그냥 자동으로 잡혀요. 55픽셀 정도로. 그리고 로보토에 선셰리프 해줬고, 됐죠? 저장하고 보면 글씨 안 나와요.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두 번째 타이틀은 누구였냐면, 이 컨텐츠가 시작할 때마다 이 타이틀의 위계가 다 똑같아요. 스타일 가이드에서 여러분이 잡으셨던 거 그거대로 얘도 보면 레센트 볼게요. 로버터 라이트의 몇입니까? 3, 2의 컬러는 바디의 컬러가 똑같으니까 지정할 필요 없고, 로버터 라이트의 32.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간이 있나요? 잠깐 자간 장경 해볼까요? 자간이 똑같이 있네요. 컬러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바디에서 지정을 했었으니까 얘는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서브티티는 누굴 잡을 거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나올 녀석으로 잡겠습니다. 요거 This is project 로보터 라이트 23에 얘는 자간이 없네요. 23에 컬러는 안 쓰겠습니다. 컬러는 상황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23. 자간이 없어요. 안 주면 안 생기겠지 당연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피의 위계를 잡았다는 건 HTML을 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메인 타이틀에는 메인 TT, 컨텐트 TT, 컨텐트 서브 TT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HTML 작성할 때부터 이제 이게 큰 제목이던가 소제목이던가 소소제목이던가 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HTML에 가볼까요? HTML에 가서 보죠. 헤더부터 볼까요? 헤더에는 없고요. 아까 슬라이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하나로 왔을 때 요거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이틀을 잘 보면 디자인 좀 볼게요. 요 타이틀이요. 메인을 봅니다. 자, 메인을 보면 요 타이틀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얘가 색깔이 있고 뒤에가 비치면서 드롭 섀도우에서 섀도우가 있어요. 저 스타일이 어디에도 똑같이 유지되냐면 이 페이지 상단의 타이틀마다 똑같은 컨셉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스타일을 잡아야 되냐면 얘가 글씨가 이렇게 넓든 얘처럼 좁든 간에 이 간격을 똑같이, 이 좌우의 간격을 똑같이 유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다가 공통적인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HTML에 가서 얘한테다가 저는 클래스명을 뭘 쓸 거냐면 fancy box라는 걸 쓸 거예요. 팬시 박스가 그러면 해준 역할은 뭐냐면 모양을 잡아주고 배경이 있다면 배경이 살짝 투명하게 해주고 뒤에 그림자까지 넣어주는 걸 얘한테 작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서브 페이지에서도 저 클래스명을 똑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타이포그래피로 왔을 때는 메인 TT라는 여기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명 하나 더 들어오죠. 팬시의 박스는 모양을 잡아줄 거고 메인의 TT는 글씨의 스타일을 잡아줄 거라고요. 이게 세 군데 다 있죠. 그대로 카피. 여기도 있어요. 각각의 슬라이드 안에 제목은 다 저걸로 바꿔주세요.
팬시 박스는 그림자가 나오게 그리고 색깔이 있으면 뒤에가 비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about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 얘만 보면 지금 얘는 회색의 뒤에 있고 얘는 이렇게 주황색 계열의 색깔이 있고 뒤에 비친다고요. 그러면 요 컬러를 지정할 클래스명도 하나 더 만들어요. 컬러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라고 해볼게요. 레드 계열이라고 해볼까? 레드. 그러면 서페이지에서는 저거를 그레이로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클래스명 레드에는 저 색깔의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백그라운드에 뒤에 오페서티만 넣어줄 거라고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드롭 섀도우를 넣어줄 거예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글씨만 잡아줄 거예요. 하나에다 왜 다 안 잡고 이렇게 분리해서 잡냐? 공통적인 스타일이 이 메인 스타일이 공통적인 스타일이 밑에도 있고 한데 걔들을 또 불러오면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써줘야 된다고요. 이 펜시의 박스의 스타일, 공간을 만들어주고 뒤에 드롭 섀도우는 스타일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고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에 다 써버리면 저거 나올 때마다 여기의 속성과 요거 속성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똑같이 써주고 있다고요. CSS가 비효율적으로 된다고요. 특징별로 CSS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나에다 몽땅 다 써버리지 말고. 이 스타일이 지금 여기에만 쓰이는 건가? 뒷페이지에도 쓰이는 데 없나? 이 페이지 자체에선 또 다른 데 쓰는 데가 없나? 서브 페이지에서도 얘를 똑같이 쓰지 않나? 그러면 똑같이 쓰는 게 있으면 다 똑같은 클래스명을 미리 세팅을 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야 색깔을 바꾸면 한꺼번에 다 바뀌지. 스타일 가이드에서 나 주 컬러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 컬러에 쓴 색깔만 바꿔주면 싹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올 때마다 컬러를 다 똑같이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 그거 다 열어서 다 바꿔야 된다고요. 관리가 힘든 사이트가 돼버린다고요. HTML과 CSS를 초반에 작성을 할 때부터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건 여기에만 쓰이는 건가 공통으로 딴 데 쓸 건가를 염두에 두고 얘를 써야 된다고요. 카피 바뀌었으니까 또 넣어줘야 되겠지. 자, 지금 저 팬시 박스라는 녀석이 뭐 한다고요? 모양을 잡아주고 뒤에 드롭 섀도우를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 HTML에서 홈페이지의 HTML에서 저 모양이 어디에 또 있어요? 이 스타일 뒤에 비치면서 그림자가 있는 스타일이 이 홈페이지 PS에도 한 군데가 더 있다고요. 어디 있죠? 네, 이메일 표시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얘한테도 있다고요. 그러면 얘한테도 똑같은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모양의 뒤에 그림자가 있는 걸 누구한테 만들어 준다고요? 클래스명 팬시박스에서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그럼 얘한테 가서도 부터에 가볼게요. 가서 얘한테도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한테도 오렌지의 컬러를 넣겠다고요. 저 컬러는 컬러를 주고 오페서티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 가서도 클래스명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자, 포토샵에서 이제 여기까지 잡았고 링크의 스타일이 있어요. 포토샵 홈페이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btn이라는 클래스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걔는 별도로 잡고 얘들이요. 지금 여기에 see all project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서페이지도 볼까요? about 한번 볼까요? about에서도 똑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도 똑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 스타일마다 공통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탈리아가 나오고 있고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어떤 건 밑줄이 있고 어떤 건 밑줄이 없으니까 밑줄까지는 공통으로 안 잡고 이탈리아과 이 컬러까지만 공통으로 잡겠다고요. 누구한테? 링크한테다가. 예, 스타일 좀 볼게요. 오픈산스 이탈릭의 18픽셀의 컬러는 얘랍니다.
이 사이트는 저게 하이라이트 컬러인가 봐요. 자, 오픈산스 이탈릭, 오픈산스 이탈릭, 오픈산스는 바디어 잡았으니까 넣을 필요 없고 폰트 스타일 이탈릭은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폰트 사이즈는 바디어 잡았으니까 넣을 필요 없고 색깔은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A 태그에 가서 A 태그들은 모두 일단 기본적인 A 태그들은 모두 폰트 스타일이 이탈릭이고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잡을 필요 없이 컬러가 얘라고요. 이렇게 공통으로 잡고 간다고요. 링크들의 스타일 지금 다 똑같으니까.